굉장히 또 놀라는 부분이 팔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누르면서 막 힘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했다. 이게 정말 사이코패스를 만났구나. 네, 이게 과연 진짜 강간의 피해를 당한 분이 맞나? 미쳤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최근에 경찰 무혐의 결정 나왔다고 네, 받으셨죠? 네, 언제쯤 연락 온 거죠? 2주 전쯤에 왔습니다. 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 요청을 했고 거기 또 응해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올해 여름이었죠? 네. 처음 사건의 시작이 한 7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급하게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때 상황이 생각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카톡을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제가 3일 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와 원나잇을 했는데 정말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이 있었던 건데 그 고소인이랑 처음 만난 그 상황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보통 이제 파티가 열리는데 그 파티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제 게임을 하자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들이대더니 그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여름에 친구랑 여행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갔다. 근데 거기서 파티를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러고 나서 파티를 하고 또 클럽으로 갔잖아요. 네. 네. 근데 클럽에서 또 어떤 일이 좀 있었죠? 클럽에서 이제 내려가서 마주쳤는데 오자마자 이제 저를 끌어안고 이제 키스를 하더니 본인 테이블로 이제 끌고 가서 술을 먹이고 뒤에서도 이제 본인이 먼저 키스하고 아니 그 여자분이 먼저 키스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엔 얘가 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굉장히 호감이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분이. 네. 게스트하우스 파티할 때도 먼저 말을 걸고, 네, 먼저 이제 가까운 데서 얘기도 하고, 네. 클럽에 가서도 먼저 키스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주변에 또 뭐 내 남자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제 남자친구야 또 얘기했지만 제 친구한테 이 오빠랑 밖에 좀 나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가자는 게 뭐 어디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이 뉘앙스가 약간 좀 나가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약간 그런 뉘앙스. 키스도 하고 막 스킨십을 막 하다가 네. 달아오르고 하니까 네. 나가자. 지금은 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클럽에서 이제 여자분이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왔어요, 둘이. 숙소 갈 때도 손을 잡든 팔짱을 꼈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뒤쳐 업고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쵸.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 여자가 먼저 나가자고 했고 나갈 때도 걸어서 들어갔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숙소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숙소 안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시소를 이제 건네줬는데 자기가 이제 먼저 씻고 오겠다.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씻고 약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가 조금 상황을 약간 주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는 여자가 진술하기는 완전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하기 직전에 오빠 있어? 그리고 뭐 밖에다 뭐 있지? 얘기도 물어보고 응 알겠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이렇게 해달라 직접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자세도 뭐 여러 번 바꿨다면서요. 엄청 바꾸면서 많이 했죠. 좀 오래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제가 자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정황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여자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관계에 응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숙소 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졌고 이제 갑자기 뭐 어느 상황에서 그 여자분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술을 먹은 직후에 바로 이제 하게 되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처음에 그렇게 하고 다시 화장실 갔다가 또 하고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여자애가 식었는지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뭐 고소인이 나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나간 이후에는 내가 친구를 만나서 더 놀고 싶으니까 이동하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 모텔 입구에서도 보이는 그곳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너 뭐해? 이렇게 했는데 야 친구 오고 있어. 약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경찰 조사 때 굉장히 놀랐어요. 여자분의 진술을 경찰에 이제 알려줬는데 뭐 키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무를 할 때 여자분이 하지 말라고 했다, 거부했다. 굉장히 또 놀라는 부분이 팔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누르면서 막 힘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했다. 여자분이 진술했다고 경찰이 얘기를 해줬죠. 네.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정말 사이코패스를 만났구나. 왜 신고한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왜 그렇게 신고를 한 거지 의문도 들으면서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꽃뱀이구나. 네, 저도 사실 뭐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도 되게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네. 네, 뭐 있었던 일이 아닌 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했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요청도 했었죠. 네. 네, 기분이 어땠어요? 그 전날에 거짓말 탐지기 받으러 간다. 아 전날에 정말 잠도 안 오고 혹여나 잘못되면 어쩔까. 그리고 이제 내가 왜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야 되지라는 억울함도 좀 컸고 머리가 되게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 이제 판독 불가가 나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거짓말 탐지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약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결백한데 이게 판정 불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신고 이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이게 과연 진짜 강간의 피해를 당한 분이 맞나 싶은 행동을 했죠. 그쵸. 네, 강간 고소 당하고 직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판 버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미쳤구나. 누가 봐도 이게 꽃뱀이구나. 당연히 이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이라고 해서 뭐 힘들어하고 막 의기소침하고 막 우울해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걸 당하고 그 직후에 과연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판을 벌일 수 있었을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정리해서 의견서를 냈고